자, 리눅스, 유닉스의 인증과 패스워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정책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왜냐면 이제 외워야 되니까 또는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외우지 못하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암기하기 쉬운 이런 걸로 하기가 쉬워요. 뭐 본인 이름 또는 뭐 여자친구 이름 뭐 이렇게 이제 지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딕셔너리 어택에 의해서 어, 쉽게 크래킹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을 하는 거예요. 사회공학 쪽 공격이죠. 이게 뭐냐?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생활을 좀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이 홍길동의 여자친구 이름은 뭔지, 또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집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평상 뭘 좋아하는지, 꽃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요. 이거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그 딕셔너리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딕셔너리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꽃을 뭐, 로즈,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다 1, 2, 3을 붙이는 거예요. 앞에도 1, 2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느낌표도 붙이고, 물음표도 붙이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만들 만한 그런 조합들을 대충 만들어 갖고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공격 누가 해요? 사람이 하나요? 아니죠. 컴퓨터 리스트 만들어서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리스트만 좀 만들어주면 되고, 또 이 딕셔너리를 또 무료로 또 공급을 해주는, 제공을 해주는 웹사이트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료로 판매하는 또 웹사이트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이 패스워드라는 정책은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패스워드의 복잡성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도록 시스템 OS에서 설정을, 컨피그레이션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개보법의 29조, 개인정보보호법 29조가 안전성 확보 조치예요. 안정성 확보 조치.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죠, 뭐.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go.kr이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가가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뭐 비영리단체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등 다 규제하는 법이에요. 전부 또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29조를 보면은요. 29조를 보면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이용자 또는 정보 주체라고 하는데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죠. 공공기관, 뭐 정부, 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면 다 포함돼요. 개인도 포함이 되고요. 정보 주체가 분실도나 유출 위반조 훼손되지 아니도록 내부 관리를 수립하고 정보 기록 보관 등 대통령이 정하는 안정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뭐냐? 그럼 시행령이 있어요. 여기에 안정성 확보 조치 해서
해야 될 것들이 여기 접근 통제, 접근 권한,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암호화 기술 적용, 그 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시에 들어가면요. 비밀번호에 여기 보면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 기준 설정,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냐?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네, 여기 보면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해설서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 여기를 보면은 이걸 이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개법보 29조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고 이렇게 고시를 만들어 놨어요. 고시에 여기 보면은 비밀번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해설서 요거 클릭하면 해설서를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강의를 할게요. 8자리 이상 또는 10자리 이상 해라고 되어 있어요. 8자리 이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파벳 또는 숫자 또는 특수문자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들 경우에는 8자리 이상 또는 ABCD에서 알파벳 플러스 숫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뭐라 그러나요?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만들 경우는 10자리 이상. 이렇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1, 2, 3, 4 이렇게 되면은 암호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라고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걸 써봤습니다.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용하여 8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만들도록 해야 되고, 동일문자 연속 4회 이상 사용을 금지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똑같은 그 패스워드를 예를 들면 90일 이후에 변경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사용했던 걸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동일 문자를 연속 4회라는 건 그냥 동일 문자 이렇게 4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패스워드 히스토리를 2, 3개 이상 동일 패스워드 사용을 금지하게 하고 패스워드 변경 주기를 뭐 90일 이하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경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쉬운 단어, 딕셔너리죠. 이게 딕셔너리 어택을 하니까 그래요. 또는 이름, 이게 아까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에 의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게 하고 기본 설정된 패스워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 설정은 누가 합니까? 루트가 관리자가 그냥 예를 들면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이메일이나 뭐 SMS나 이런 걸로 알려줍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변경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죠. 루트가 이제 기본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컴플라이언스, 우리 거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유닉스 인증 방식, 윈도우 인증 방식보다는 단순하지만 더 취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패스워드 파일하고 섀도우 파일입니다. 두 개. 우리 뭐 저 유닉스에서는 뭐 랩 매니저, 뭐 NTLM, 뭐 그 다음에 NTLM 버전 2 해서 이게 로컬이냐, 그 다음에 도메인이냐에 따라서 또 커버로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파일의 요거에 대한 그 포맷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책에 교재에 있는 건데 뭐 요런 거를 다음 페이지를 좀 보죠. 예, 이거는 이제 우분투 20.04 데스크탑에서의 섀도우 파일을 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루트 경우에는 요 달러 사이에 뭐 6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요 사이에 이런 게 있고 요 솔트죠. 예, 솔트.
그 다음에 요거는 SHA-512로 패스워드를 해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솔트하고 플러스 이 루트라는 관리자가 패스워드를 만약에 1, 2, 3, 4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SHA-512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네요. SHA-512 이렇게 한 게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달러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1번은 사용자명.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SHA-512라고 그랬어요. SHA-512로 이렇게 해시하는 거죠. 이 달러 5로 되어 있는 건 SHA-256, 256비트로 하라. 그 다음에 달러 1은 MD5예요. 그럼 보통,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etc 밑에, 로긴, 예. 이 파일에 보면은 여기에 디폴트로 컨피그레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이따 한번 볼게요. 우분투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분투, 뭐, 센토스나 뭐, 우분투, 그다음에 칼리, 유사한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거죠. 또 동일하게 데비안 계열은 아마 같을 거예요, 이게. 근데 센토스 계열은 레드햇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파일명 또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비안 계열이냐, 레드햇 계열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건 같은 데비안 계열이다 그러면 거의 같아요. 명령어도 같고, 파일 위치도 거의 같아요. 하지만 레드햇 계열하고 그 우분투 계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여기 14923 이렇게 들어갔죠. 요 사이에 이렇게 느낌표가 있으면 락킹 된 거야. 락드 된 겁니다. 예. 뭔가 이 사람이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고 뭐 이래서 락된 거예요. 잠금 상태로 돼 있는 게 잠긴 상태. 이건 패스워드를 바꾸면 이 잠긴 상태가 풀어지면서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패스워드가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그냥 루트 하면은 그냥 로그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고. 요거는 계정을 그냥 막아둔 겁니다. 안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윈도우에서 계정에서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한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가져주는 거고요. 3번, 이게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간 거고, 패스워드를 SHA-512로 해시한 거고요. 14923이 뭐냐면 UTC예요. 유닉스 타임 기준이 1970년 1월 1일이잖아요. 요 기준으로 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한 날짜까지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워드를 변경한 날짜를 이렇게 UTC 모드로 UTC 일자로 환산을 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365일로 나누면 한 41년 요때부터 41년 지난 날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날짜하고 이게 나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은.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패스워드 최소한의 유지 기간이에요. 이게 만약에 1로 돼 있으면은 하루 정도는 하루가 지나야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워드 마이너스 n하고 3 하면 3일 유지를 해라라고 해서 여기 3으로 싹 바뀝니다. 이 명령어를 주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요 5번. 요 5번이 중요한 건데 패스워드 최대 유지 기간이에요. 대개 4번은 0번으로 하죠. 컴플라이언스 법제 대체 0번 바로 뭐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512로 하는 게 좋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MD5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컴플라이언스에 저촉이 돼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과태료 대상이 돼 버립니다. 네. 법에서 그렇게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과태료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6번, 5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냐면 패스워드 최대 유지 기간인데 보통 90일 정도래요. 이게 60일로 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바꾸게. 또 60일로 바꾸게 하는 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분기별 한 번씩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60으로 바꾼다. 그러면 60일마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90일마다 바꾼다. 그러면 패스워드 X 90해서 루트 하면은 이게 90으로 싹 바뀝니다.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제거시키는 명령은 delete 해서 패스워드 -d 루트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s는 패스워드 관련된 정보를 읽는 겁니다.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6번 경우는 만료 기간이에요. 만료 경고 기간. 자, 90일로 저게 돼 있어요. 그러면 90일에, 여기는 얘를 60일로 했네요. 만료일이 60일로 했고, 만료 기간이 7일이면, 요게 7일이면, 일주일 전부터니까 53일부터 60일까지 7일 동안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패스워드 변경하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 워닝 7 루트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7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 8, 9는 패스워드 파기 기간. 패스워드가 만료된 이후에 계정이 비활성화 일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7이 10이다 그러면 10일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게 계정 비활성화 일수예요. 이때까지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정이 락킹돼요. 아까 어떻게 락킹됐죠? 이렇게 해서 물음표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10일 요거는 10일이죠. 요거는 10일이라는 거고 요건 7일이라는 거고 요 예로 일하면은 7일 동안에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료일자 8번은 만료일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닉스 타임 기준으로 해서 7일부터 계산한 값을 기록을 하면은 그때 가서 계정이 만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만료가 되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로그인 사용을 금지하는 일수가 월일 연도로 이렇게 나온다. MT면 만료가 없는 거예요. MT면은 그냥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분은 임의의 사용, 리저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위시프리라는 그 어카운트는, 마이너스 n이 뭐였죠? 마이너스 n이 최소 3일간 패스워드를 3일간 유지. 그죠? 그 다음에 90일 동안 사용을 하는 거고 90일이 지나면은 일주일 전부터 워닝 메시지를 줘서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i는 계정 비할 수 일수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고 디폴트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긴 뎁스라는 우분투의 경우는 여기에 가면은 디폴트 값이 있어요. 디폴트 값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유저의 경우에 이런 명령어를 써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명령어를 바꿀 때 우리는 뭐요? 컴플라이언스에 저촉되지 않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변경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변경할 거냐,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뭘 보여줬어요? 바로 요거를 보여준 겁니다. 뭐죠? 이거 안 보여줬나요?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방법,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상세 가이드에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닉스, IBM의 AIX, 휴레패카드의 US, 그 다음에 오라클 솔라리스, 그 다음에 공개 버전인 리눅스 버전. 유닉스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상용화된 거는 이렇게 브랜드명이 이렇게 붙어 있고, 리눅스는 공개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리눅스 쓸 수 있고, 이 리눅스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리눅스의 종류에는 바로 레드햇 계열하고 우분투 데비안 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드햇 계열에는 레드햇 뭐 6.2, 그 다음에 센토스, 그 다음에 데비안 계열에는 리눅스, 칼리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계정 및 계정 관리,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유닉스 서버, 윈도우 서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플라이언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컴플라이언스가 되는 거예요. 쭉. 그래서 유닉스 서버 계정 관리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루트 계정 원격 접속 제한 중요도가 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죠.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보면은 어떤 식으로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설정한다 이런 방법들이 전부 매뉴얼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제 정말로 운영하려면은 여기 이 솔라리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etc 디필트 밑에 로그인 콘솔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루트로 로그인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전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큐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섀도우 파일이 그래서 이제 중인데 섀도우 파일에 암호화된 패스워드 저장 기능 외에도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섀도우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패스워드 파일에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면 그거는 보안 정책이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별로 이 IBM AIX 이게 틀려요, 지금. 이렇게 패스워드 파일 위치가 이렇게 틀립니다. BSD 계열은 리노게지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게 다 틀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이런 거는 써노에스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솔라리스, 써노에스가 이제 솔라리스니까 이게 오라클로 가면서 이게 솔라리스로 된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우분투, 리눅스를 좀 실습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요거는 같네요. BSD 계열은 같네요. 다른 거는 좀 위치가 많이 틀려요. 이것도 좀 같네요. 덱에서 나온 유닉스는. 이렇게 유닉스는 좀 틀리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리눅스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한번 우분투를 좀 보겠습니다. 예, VMware 워크스테이션 16 플레이어에서 플레이 버추얼 머신에서 부팅을 하겠습니다. 부팅할 때까지 잠깐 녹화를 좀 중지하죠. 네, 부팅이 됐습니다. 목록에 뭐 루트로 바로 들어가도 되죠. W킴으로 들어갈까요? 아무는 1, 2, 3, 4. 그러니까 보안 설정이 좀 허술하게 해놓은 거죠. 1, 2, 3, 4. 네? 동작하지 않네요. 루트로 들어갈까요? 제가 뭘 테스트하면서 패스워드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예, 루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루트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해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오프닝 터미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루트로 들어온 거가 되겠고요. 자, 우리 바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루트 경우에 VI를 볼게요. 자, 루트. 요거는 옛날에는 이 패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X로 돼 있고 지금 섀도우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고 UID 제로, 그룹 아이디 제로, 그다음에 요거 루트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루트다. 뭐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홈 디렉토리는 루트고 빈 밑에 바시에를 인보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패스워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섀도우를 보면 되겠죠. etc 밑에 섀도우. 섀도우를 보면 여기 달러 사이에 6으로 돼 있죠. 6은 뭐라고요? SHA-512로 지금 해싱 함수가 SHA-51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솔트예요. 그죠? 솔트는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솔트 플러스 패스워드가 1, 2, 4면은 1, 2, 3, 4라고 하면은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기 1, 2, 3, 4를 SHA-512로 해싱한 값이 바로 요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바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 솔트 플러스 암호 비밀번호가 만약에 1, 2, 3, 4다 보면 그거를 갖다 붙인 거를 SHA-512로 해시행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패스워드 변경을 해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되는 게 요거 9999죠. 그럼 뭐 거의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일 그 7일 전에 이제 변경하라는 워닝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지정 안 돼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유저 01은 지금 자 그러면 이게 디폴트 값이 어디서 정한다고 그래요? etc 밑에 login.deps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deps라는 파일에 가보면은요 여기 configuration 파일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디폴트 값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umask가 22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만들 때 umask를 02로 요걸 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02를 umask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44 레귤러 파일은 644가 만들어지겠죠. 요거에 의해서. 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맥스 패스워드 맥스데이 999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민데이 1로 돼 있죠. 그죠? 하루 정도는 뭐 쓰게 하는 거죠. 그다음 워닝 에이지는 7일로 돼 있는 거죠. UID는 1000번부터 일반 유저 아이디는 1000번부터 저기 할당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저 애드 할 때. 그다음에 UID 맥스. 맥스는 저 6만까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도 마찬가지 1000부터 맥스 6만까지. 그럼 요거를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설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9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유저 애드로 하나요? 유저 애드 유저 05라는 거를 만들고요. 유저 애드 유저 애드 유저 05 그다음에 패스워드 유저 05 그래서 1, 2, 3, 4 이게 1, 2, 3, 4 저 루트는요. 짧게 해도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그 다음에 유저 공허한테 메시지나 보면서 너 초기 메뉴가 패스워드가 1, 2, 3, 4인데 변경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유저 공허가 들어와서 복잡성이 적용이 돼서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테일 etc 밑에 클리어하죠. 테일 etc 밑에 패스워드 유저 공호가 만들어졌죠. 1002번부터 지금 UID가 만들어졌죠. 홈 디렉토리 밑에 유저 공호가 만들어지고 빈 밑에 쉘을 쓰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유저 애드로 썼나요? 유저 애드로 해서 지금 빈 밑에 쉘을 쓰는군요. 애드 유저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애드 유저. 유저 애드라는 것도 있고 애드 유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일 etc 밑에 섀도우를 하면은 유저 공호에 지금 512로 되어 있고 쭉 와서 요 90일로 되어 있죠. 아까 요거 999로 안 하고 지금 90일로 되어 있죠. 아까 90일로 맥시멈 패스워드 만드는 거를 90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디폴트 값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뭐였죠? 패스워드 사용자 패스워드 마이너스 X죠. 패스워드 마이너스 X 패스워드 마이너스 X 만약에 60일로 하겠다. 60 유저 05 패스워드 expiry information changed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60일로 이게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루트 계정이 사용자의 그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 보안 정책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에 관련해서는 또 다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눅스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